일반 분들은 건강을 위해 음식과 운동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래 건강하게 사는 분들은 전혀 다른 것을 먼저 챙깁니다. 이 차이가 결국 수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무엇을 먼저 챙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도 운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사실 운동량을 늘리고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노년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박진호입니다. 연구 현장에서 실제로 90세가 넘어서도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움직이거나 특별한 음식을 드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습관 하나하나가 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뭔가 더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위안이 될 겁니다. 사실 건강은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챙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72세 이정훈님은 건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매일 만보 걷기를 빠짐없이 하셨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기운이 떨어지고 잠도 깊게 못 주무시고 예전처럼 활력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하는데 몸은 왜 이렇게 안 좋아지는지 답답하셨던 적 말입니다. 이정훈 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 문제는 운동이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계셨던 거죠. 반대로 같은 나이대인데도 훨씬 더 밝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운동량이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 건강, 수면의 질,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공통된 습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생활을 조금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오래 사는 분들이 실제로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식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은 배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서울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장내 환경이 노화 속도와 직접 연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장 건강이 면역력과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0세 김영수 님도 처음엔 매일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식사 자체가 부담스러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식이섬유를 제대로 챙기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미역이나 귀리 같은 걸 드시고 발효식품도 함께 드셨는데 몇 주 만에 변비가 개선되고 활력도 눈에 띄게 늘어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정 음식만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변 상태가 자주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장 건강에 신경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걷기 방식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만보를 채우려고 애쓰십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걷는 것보다 제대로 걷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미국 하버드 연구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4,000보에서 7,000보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만보를 채우려다가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68세 박정훈님은 매일 만보를 걸으시다가 허리 통증이 심해지셨습니다. 그런데 보폭을 조금 넓히고 시선을 들어서 걷는 방식으로 바꾸셨더니 통증이 확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보폭을 넓히고 시선을 앞쪽으로 들고 걸으면 척추와 무릎에 부담이 덜 갑니다. 걸을 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숫자 채우기에만 집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제대로 걷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아침 시작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바로 식사부터 하시거나 커피를 드십니다. 그런데 장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십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물을 천천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안정되고 장도 깨어납니다.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침 수분 공급이 혈압 안정과 어지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3세 이순자님도 아침마다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아침 물 습관을 들이신 후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기상 직후 따뜻한 물을 천천히 한 잔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몸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물부터 드시고 계신가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오래 자는 것에만 신경 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깊은 잠이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수면 중에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약해집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척 수액이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낸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75세 최명수님은 밤에 자주 깨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조명을 낮추고 걱정거리를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셨더니 수면이 깊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수면 시간보다 깊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자주 깨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녁 물 섭취량을 조절하고 수면 환경을 정돈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과의 연결감입니다. 이게 사실 장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해지고 몸도 약해집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80세 이상 고령층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회적 고립이 사망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분들은 뇌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되고 면역력도 높았습니다. 69세 오정희님은 남편을 떠나보내신 후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네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울감이 확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가까운 이웃과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요즘 누군가와 자주 이야기 나누고 계신가요? 혹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내일부터라도 작은 교류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5가지가 바로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부터 만들어 보십시오. 이게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몸이 깨어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급하게 마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위에 부담이 되고 너무 차가우면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으신가요? 침대 옆에 물병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습관 만들기가 훨씬 쉽습니다. 처음에는 반컵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점차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혹시 물 마시는 게 힘드신 분은 레몬 조각을 살짝 넣어 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할 때 장 건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침 식사부터 식이섬유를 챙기셔야 합니다. 현미밥이나 귀리, 미역 같은 해조류를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단백질도 함께 드셔야 균형이 맞습니다. 계란이나 두부, 생선 같은 걸 함께 드시면 됩니다.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배가 80% 정도 찬 느낌이 들면 숟가락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발효식품도 중요합니다. 김치나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에는 장에 좋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이런 식단으로 드셔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혹시 지금 식단 점검해 보셨나요? 어떤 게 부족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음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걷기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만보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는 하루에 5,000보에서 7,000보 정도를 제대로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걸을 때는 보폭을 평소보다 조금 넓게 하고 시선은 앞쪽을 보십시오. 바닥만 보고 걸으면 척추가 구부러지고 목에도 무리가 갑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면 상체 운동도 함께 됩니다. 속도는 본인이 편한 정도면 됩니다. 너무 빨리 걸으려고 하면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층이나 두 층 정도는 계단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처음엔 힘들어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집니다. 오늘 걸으실 계획 있으신가요? 점심 드시고 나서 10분이라도 걸어보시면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수면 환경을 조절하는 겁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밝은 조명을 피하십시오. 방 안을 어둡게 만들면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이때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 빛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됩니다. 가능하면 저녁에는 간접 조명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에 활동하고 밤에 푹 쉬는 생체 리듬이 만들어지거든요. 걱정거리가 많아서 잠이 안 오신다면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머릿속에 있는 걱정을 종이에 적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침실 온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잠들기 전 환경이 어떠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으니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산책하면서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도 소통입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가 외로움을 많이 줄여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보시면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한마디라도 건네보시겠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이 들면서 자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만 못하다고 쓸모없어졌다고 스스로를 비난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다고 수고했다고 말해보세요. 거울 보면서 미소 짓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성취를 인정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물 마신 것, 산책 나간 것, 밥 잘 먹은 것 모두가 성취입니다. 자책을 줄이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십시오. 오늘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음식과 운동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면 건강해진다고 믿었죠. 하지만 실제로 오래 건강하게 사는 분들은 전혀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 건강, 걷기 방식, 아침 습관, 수면의 질,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챙깁니다. 이 차이가 결국 노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몸은 점점 지치고 삶은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매일 만보를 채우려고 무릎을 혹사시키고 좋다는 음식만 억지로 먹고 혼자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보는 생활이 반복되면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습관을 선택하면 큰 노력 없이도 몸이 편안해지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 제대로 걷는 것, 깊은 잠을 자는 것,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셔야 할 단 하나를 꼽으라면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보시고 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게 장수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있을 때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와 반드시 피해야 할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위험 신호들이 있거든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으신가요? 혹시 외롭다고 느끼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